교과서 13쪽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과 기후가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동아시아는 평균 해발 고도가 4,500m가 넘는 지금 이제 1구역이 되겠죠. 티벳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동쪽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커다란 부채 모양의 지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고 동제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3구역에는 이제 한국과 중국 본토, 베트남 북부가 속해 있는 아주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4구역에 일본과 타이완, 이 지역이 이제 그 두 번째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고,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과 몽골 초원,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희박 지역이고, 가장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정말 숨쉬기도 힘든 1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좀 돌아오면 동아시아의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열대부터 한대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기후가 나타나는데, 교과서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지도는 주로 이제 중국 본토, 한반도와 이제 일본 열도에 대한 지도인데,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 동아시아 주요 지역의 날씨는 매우 춥고 건조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랭 건조라고 하죠. 여름에는 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동남풍이라고 합니까? 이 동남풍의 영향을 받아서 날씨가 매우 덥고 습한 그런 이제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우리는 고온다습하다. 이 동아시아 주요 지역은 바로 이런 기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14쪽 생업과 인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인들의 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바로 기온과 강수량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 지도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제 농경지대와 유목지대가 이제 크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면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날씨가 춥고 비가 거의 오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유목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이제 그 지도에서 농경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 지역은 지금 이제 중국,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일본 열도, 그다음에 이제 북부 베트남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연평균 강수량이 400mm 이상이 되면 농사가 가능한데, 이 농경 지역도 벼농사 지역과 반농사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죠. 벼농사 지역과 반농사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그 벼농사가 되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그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강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는 요렇게 이제 흘러가는 강이 이제 황허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중국 남부 지역에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 상하이에서 우리나라 이제 황해바다로 흘러가는 요 강이 창장강입니다. 그래서 요 황허강 유역을 우리가 이제 화북 지역, 그다음에 이제 양쯔강, 옛날 말로 양쯔강이고 요즘은 이제 창장강으로 바뀌었는데, 이 창장강 유역을 우리가 강남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벼농사가 잘 되는 지역은 주로 이제 중국의 강남지방이죠. 그리고 한반도의 남부지방.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제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혼슈라고 하는 이제 일본 본토, 시코쿠, 큐슈, 요 지역, 홋카이도 빼고 요 위에 가오리 모양으로 생긴 이 섬이 홋카이도입니다. 이 홋카이도를 빼고 요 나머지 요 지역에서는 이제 벼농사가 성행을 했었다. 그리고 당연히 요 북부 베트남 지역에서도 벼농사가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황허강 유역의 이 화북 지역에서는 이 창장강 유역보다는 비가 좀 덜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반농사가 이루어졌고, 한반도 북부 지역도 반농사, 그 다음에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도 반농사를 지었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매우 추운 지역, 그 지역은 결국 이제 농사가 부적합하죠. 그래서 목초지를 따라서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 생활을 하면서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 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유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제 이 유목을 했었던 지역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몽골 고원이죠. 이 몽골 고원, 또 일부 이제 이 만주 지역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제 유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교과서로 이제 돌아오면, 자, 우리 그 볼펜을 좀 드시고 거기 보면 논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논농사, 논농사, 벼농사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논농사에다 밑줄을 치고, 이 벼농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그 창장강유역 강남지방과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본토 한국의 이제 남부지방에서 벼농사가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필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를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벼를 두 번 농사짓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로 빼서 자, 판서를 좀 해보면 중국 남부 지역, 그 다음에 일본 규슈 남부 지역. 이거 이제 다시 지도를 좀 보시면 요 일본 제일 남쪽에 있는 가장 큰 섬인 이 규슈 남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부 지역, 그리고 당연히 베트남 지역은 1년에 벼를 두 번 농사짓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기작이라고 하죠. 이기작이라고 합니다. 이기작이 가능했다. 심지어 이제 오늘날의 그 베트남을 보면은 베트남 그 중남부 지역은 3기작, 4기작까지도 벼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판서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동아시아의 인구 분포는 선생님이 그 앞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